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81번, 81페이지가 이제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행정행위 부분에서 이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제, 우리가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인가, 형성적 행위 일종이죠. 자, 인가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X 표시를 할게요. 자, 뭐, 당연히 판례에 의하고요. 보시면 이제, 01번의 자, 그럼 우리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기본 행위가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에 인가가 있어도 당해 인가는 무효가 된다. 자, 기본 행위가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에 인가가 있어도 인가는 무효가 된다. 자, 맞죠? 왜냐하면 요 같은 경우는 인가는 하자의 치유 사유, 전환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맞는 질문이에요. 맞는 질문이고, 지금 2번 문항 보시면, 유효한 기본 행위를 대상으로 인가가 행해진 후에, 기본 행위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경우에는 인가도 실효되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유효한 기본 행위가 예를 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에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인 경우. 자, 일단, 취소할 수 있는 행정에는 이 취소가 있기 전까지 유효하죠. 그렇죠? 예, 유효성이 잠정적으로 추정됩니다. 요게 인가가 있으면 일단은 이때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법적 효과가 발생해요. 자, 일단 하죠. 자, 이거 보시면 기본 행위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고 인가가 있으면 일단은 인가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인가가 행해진 후에 이 기본 행위가 취소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건 이제 기본 행위는 무효인 행위가 되고, 인가 자체도 이제 실효되는 거죠. 자, 답은 이제 정답이 3번이에요. 기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기본 행위 하자를 다툴 수 있고, 그 기본 행위 하자를 이유로, 자, 인가 처분이 취소 또는 무효 확인도 소구할 수 있다. 틀렸죠? 이게 이제 좀 자주 출제되는 질문인데, 이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별거 아닌데, 이 기본 행위가 있어요. 이 기본 행위가 있고, 여기가 이제 보충 행위로서 바로 인가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꼭 우리 쟁송에서 자, 기본 행위에 하자가 있고, 요가 있고, 인가에 하자가 없어요. 하자가 없습니다, 이거. 그럼 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죠? 기본 행위입니까? 인가입니까? 기본 행위를 대상으로 해서 취소송을 제기합니다. 반대로 기본 행위에 하자가 없어요. 하자가 없으면 없고, 여기에 인가에 하자가 있으면, 그렇죠? 이때 뭐를 대상으로 해서 취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렇죠. 인가를 대상으로 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취소 소송에서, 그죠? 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별거 아니죠? 이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자, 뭐,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쉽게 말하면 시험 지문에서 기본 행위에 하자가 있고요. 인가에 하자가 없을 때, 이때, 자, 그죠? 이때 인가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위 이익이 없다 하면 맞는 질문이에요. 바로 기본 행위를 대상으로 해야죠. 왜? 있는 거. 하자가 있는, 기본 행위든 보충 행위든 하자가 있는 그 행위를 갖다가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취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자, 4번 볼게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상의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이거 특허예요, 특허. 인가 아닙니다. 이거 줄여서 도시정비법이라고 해요. 이거 줄여서 도시정비법상의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은 특허의 성질을 갖는다. 당연합니다. 자, 조합 설립 인가 특허의 예로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간단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런 문제가 또 계속 반복되고 있죠. 계속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4번 지문, 이것도 좀 3번 나왔어요. 이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이어서 82번을 보도록 하죠.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자, 내용 박스 문제죠. 네, 박스 문제도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옳은 것은 옳은 것이죠. 옳은 거. 그러니까 지금 정답은 2번이에요. 자, 기억번, 그 다음에 기억번하고 그 다음에 여기 좀 니은번 보시면 우리 교재를 보면
우리가 82페이지죠. 예, 82페이지. 기억번, 니은번이 아니라 디귿번이네요. 그죠? 예. 이게 지금, 잘 안 보여요. 이게 지금 이게 흐릿하네요. 그죠? 디귿번, 기억번, 디귿번, 리을번이에요. 정답이. 자, 1번 문항 봐볼까요? 허가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요하나, 맞죠, 이거? 무출원 허가나 수정 허가가 가능한 반면, 인가는 반드시 신청을 요하고, 무출원 인가나 수정 인가가 불가하다. 맞죠? 요거 좀 제가, 요 지문은 뭐 계속 앞에서 나왔던 걸 뭐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래요? 허가의 신청 출원이 필요 요건입니다. 반대로 했네요. 허가의 신청 또는 출원은 필요 요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출원 허가나 수정 허가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인가 특허는요. 이 출원 신청이 반드시 필요 요건이에요. 그래서 무출원 인가는 무효입니다. 왜? 특허 인가 대리는 유효 요건 또는 효력 요건이에요. 맞죠? 그래서 자, 특허 인가 대리는 유효 요건 또는 효력 요건이니까 또 거기다가 특허 인가의 출원은 필요 요건이란 말이에요. 이 필요 요건을 기한 무출원 인가는 그래서 무효가 되는 거고, 허가는요, 하명 허가 면제는 적법 요건 또는 처벌 요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허가의 신청 출원이 반드시 필요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무출원 허가나 수정 허가도 가능해요. 아시겠죠? 예, 무효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특허 인가에서 더 알아두셔야죠. 특허 인가는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수정 인가 원칙적으로 안 돼요. 왜? 안 됩니다. 왜요? 특허나 인가의 출원 신청은 필요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출원 인가 뿐만 아니라 수정 인가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허용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유효 요건 또는 효력 요건이죠. 근데 허가의 출원은 필요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무출원 허가나 수정 허가도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디귿번 볼까요? 허가의 대상은 사실 행위와 법률 행위이지만 인가는 법률 행위만 속한다. 맞죠? 이때 법률 행위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공법 행위든 예, 사법 행위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 공법 행위 돼요. 그 다음에 사법 행위 해야지 사실 행위를 대상하면 안 돼요. 요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거 잘해요. 사실 행위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인가 같은 경우는 기본 행위인 법률 행위 법적 효과의 완성을 인가를 통해서 보충해주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기본 행위인 법률 행위 법적 효과의 발생 또는 완성을 갖다가 도와준 행위, 그죠? 인가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개념적으로 사실 행위는 그 대상이 안 돼요. 이거 혼동 많이 해요. 이거하고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바로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리을번이죠. 허가는 공법적 효과를 발생입니다. 시키지만 인가는 공사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번 보세요. 그 다음에 틀린 거 니은번 보세요. 허가는 강제 집행 등이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인가는 행정벌이나 강제 집행이 대상이다. 바뀌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우리 명령적인 하명 허가 면제는 적법 요건 내지 처벌 요건에서 이거 무허가 행위라든지 무허가 행위잖아요. 이런 것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요. 하명 허가 면제 명령적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적법 요건 내지 처벌 요건에서, 자, 여러분들 무허가 행위 어때요? 하명 위반 행위, 허가 위반 행위, 위법 행위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상 강제 집행이나 행정벌을 통해서 처벌에 그칩니다.
유효요건 또는 효력요건이 아니어서 자, 허가 위반 행위, 즉 사법상 거래 행위는 무효로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잘 나오죠. 반 받겠습니다. 그죠? 예. 인가는 유효요건 또는 효력요건이어서요. 이때 무인가 행위, 무특허 행위 같은 경우는 바로 무효입니다. 무효고 이에 대해서 행정벌이나 강제집행이 보통 주어지지 않아요. 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론상 강의학상 밝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적 행위의 위반 행위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행정벌이 대상이 될 뿐 이에 대해서 이에 관한 위법행위로서의 사법상 거래 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형성적 행위인 특허 인가 대리는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위반 행위는 바로 무특허 무인가 행위는 바로 무효가 됩니다. 다만 주로 우리 법령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행정벌이 주어지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적법요건 내지 유효요건 또는 효력요건이 있을 때는 양자 다 있어요. 무효가 되고 처벌도 합니다. 주로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미음번 허가는 형성적 행위 일종이 아니죠. 명령적 행위 일종이죠. 틀렸어요. 인가는 반대로 형성적 행정이죠. 밖에서 틀렸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문제를 푸셔야 돼요. 다 우리가 아는 지문을 갖다가 모아서 된 거죠. 요게 제가 2010년도 서울시 국문제인데 전형적인 문제고 또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를 또 약간 수정해서 나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이어서 83번 봐볼까요? 83번에 보시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 박스 문제죠. 박스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인데, 자, 1번부터 검토해 볼까요? 자, 여기 설문 보시면, 가그룹에 있는 거, 주거지역 내의 건축허가, 상가지역 내의 유흥주점허가네요. 자, 그 다음에 나그룹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고요.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유흥주점허가입니다. 그죠? 나그룹은. 자, 가그룹 봐볼까요? 이것은 강학상 뭐예요? 이거는 강학상 허가예요, 허가. 강학상 허가예요. 이건 강학상 뭐예요? 예외적 승인이에요. 예외적 승인 또는 뭐라고 해요? 허가라고도 하죠. 이건 뭔가요? 이건 기속행위가 되죠? 이 기속행위가 되고, 이건 재량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봐볼까요? 그 가그룹은, 보세요. 가그룹, 요거, 나그룹 있는데, 자, 우리 일반적인 강학상 허가는 예방적 금지 해제 맞죠? 예방적 금지 해제. 일반적, 상대적 금지 해제고요. 예방적 금지 해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외적 승인 허가는 억제적 금지 해제죠. 맞습니다. 허가, 예외적 승인, 기속행위, 재량행위. 자, 이 예외적 승인도 허가의 일종입니다. 예외적 승인도 허가의 일종이니까 법률 행위죠, 행정이죠. 법률 행위죠, 행정이죠. 명령적 행위예요. 그래서 이거 틀린 거죠. 이렇게 간단한 문제죠. 이런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래서 우리 각각의 허가 이해 다 알아주시고 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부분에서 또 아시고 하명 허가 면제 특허인가 대리 이해 다 알아주시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이해까지 다 알아주셔야 돼요. 그죠? 이거 제가 여기 짝짓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를 갖다 이렇게 이런 문제도 다 맞추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예요. 왜 그런가 하면 공부한 사람과 공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갖다가 구별해낼 수 있는 당락을 결정시키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보셨고 이어서 84번. 자, 84번에 이제 그 내용을 보는데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주택 재개발 정비조합입니다.
현행법은 그렇죠?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인데 도시정비법에 이것이 도시정비법에서 줄여서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 여기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이에요. 자, 정답이 2번입니다.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대한 행정청이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이거 아까 봤던 거죠? 아까 뭐로 봤어요, 이거? 이 특허로 봤죠? 특허로 봤다고 이게 숙제 있잖아요.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행정 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특허. 설권적 처분이 성질을 갖는다 본다. 바로 특허라는 얘기죠. 맞는 지문이에요. 자, 1번 문항 볼게요. 재개발조합의 인가는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법률행위 효과를 완성시켜주는 보충행위다. 아니죠. 특허라고 봤죠. 특허. 이 특허라고 봤습니다. 판례. 특허입니다. 1번, 2번. 그래서 당락을 결정했겠죠. 2번이 특허. 이 예로서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이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인가 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 설립 동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자, 여기 조합 설립 동의죠? 동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 조합 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민사소송으로 어떻게 된다? 자, 틀렸죠? 여러분들, 민사소송으로 어떻게 된다? 우리 행정소송으로 다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판례가 있으니까 이 판례 숙제가 해야 합니다. 요게 좀 계속 반복되고 있어. 83페이지에 3, 4번에 관련된 그 판례가 있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04번에 3, 4번 그 해설 보겠습니다. 조합 설립 결의는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라는 행정 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어서 조합 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자, 뭐로요? 항고소송 방법으로. 그래서 틀린 거예요. 민사소송 안 돼요. 항고소송을 해야죠.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해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조합 설립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손을 제기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협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 행정소송,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돼요. 자, 해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위한 전제 요건이죠. 전제 요건이니까 이 설립 인가 처분에 대해서 그죠? 이 절차상 요건이잖아요. 이 절차상 요건이죠. 우리 행정의 상립 요건에 의해서 절차상 요건이에요. 주체상 요건, 내용상 요건, 절차상 요건, 형식상 요건이잖아요. 당연히 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은 행정이 처분의 요건이죠. 위에 하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항고소송으로 다투야죠. 이게 처분이니까. 그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의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 설립 동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 조합 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조합 설립 동의 효력을 소위 대상으로 한다. 아닙니다. 이것도 잘못됐어요. 이게 그 조합 설립 동의가 바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의 요건인데 요것만 띄어서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이게 이게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요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그 직접 대상으로 해야지 이 조합 설립 동의 요걸 띄어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그 04번 문제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해설 참고해서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죠. 85번입니다. 84페이지 05번이죠.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인가에 대해서. 자, 답은 이제 2번이에요. 인가의 전제가 되는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봐보세요. 어디에 하자가 있다고요?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적법한 인가가 있으면 그 하자는 치유됩니까? 틀렸죠? 인가는 하자의 치유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치유 인정 안 돼요. 왜? 인가는 하자의 치유 사유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이 지문 봐보세요. 이 기본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잖아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고, 이건 취소가 있기 전까지 유효하죠. 여기다가 보충이 인가가 있으면 기본행위 효력이 발생해요. 완성돼요. 하지만 인가가 있고 나서요. 자, 이때 취소할 수 있는 행정에 대해서 보충인 인가가 있으면 이때 이 인가에서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의 효력이 발생 또는 완성됩니다. 다만 그 치유가 하자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인가 후에 다시 이 기본행위인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을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이거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고 이건 어떻게 돼요? 실효가 되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답이 2번이에요. 1번 문항.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청의 보충적 의사표시를 인가라고 한다. 맞고. 3번 문항. 인가의 대상인 법률행위에는 공법상 행위도 있고 사법상 행위도 있다. 주의하셔야 돼요. 이 공법상 행위, 사법상 행위, 이거 법률행위죠? 이 법률행위란 말이에요. 이거 특히 요거와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거. 이 사법상 행위, 이거 사실행위 안 됩니다. 이거. 학생들이 이제 많이 혼동해요.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 문항 봐볼까요?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행위가 인가의 대표적인 예다. 맞는 질문이에요. 인가는 보충적 행위이므로 신청을 전제로 합니다. 맞죠? 예. 인가 출원, 인가 신청, 특허 출원, 특허 출원 모두 필요 요건이에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6번 보시면 정답이 3번이에요. 먼저 옳지 않은 것이죠. 옳지 않은 건 X표시합니다. 3번 볼까요? 건축 허가 시 건축 허가사의 건축조로 기재해진 자는 당연히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건축 중인 건물의 소유자와 건축 허가의 건축주는 일치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요 내용이 있는데 여기 그 판례가 있어요. 이 판례를 좀 봐봅시다. 이건 판례 내용대로 해야 합니다. 85페이지 위에 그 해설이 나와요. 해설. 판례 내용 이건 숙지하셔야 돼요. 건축 허가는 시장 군수동의 행정관청이 건축 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이 허가 없이는 건축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일정한 건축 행위를 하도록 회복시켜주는 행정처분일 뿐, 행정행위 처분일 뿐, 허가받은 자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특허가 아니죠. 예. 그리고 건축 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 변경의 공시 방법이 아니며, 그러면 우리가 이 소유 관계에서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부동산 등기에서 권리 관계를 갖다가 공시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건축물 있잖아요. 이 건축물이 소유자가 누군지를, 소유권자가 누군지를 알려면 등기부상 등기를 봐야 돼요.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법에 의해서 공시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건축물 대장 있죠? 이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이런 건축 허가 이런 사항은 행정사항이에요. 어떤 사실관계,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렇게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그죠? 이런 거 갖다가 이렇게 합니다. 또 특히나 우리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 이런 사항은 행정사항, 행정처분일 뿐이에요. 그죠? 건축물 대장이 있죠? 건축물 대장이 있어요. 여기서 소유권자가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때 소유권자로 추정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 내가 졌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졌는데 이거 갖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팔았어요. 그죠? 처음에는 이 건축물을 갖다 건축하는 갑이 건축하고 신축하고 소유권 그죠? 건축물 대장에다가 여기 갖다가 이 건축물 갖다가 건축물 대장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합니다. 그럼 이 건축물 대장에 등록하는 것은 이유는 세금 거둘 목적이에요. 그다음 소유자도 여기다 갑으로 해놔요. 근데 이거 갖다가 팔았어요. 을한테. 소유권 양도에 있죠. 매매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 권리 등기 여부는 어떻게 돼요? 자, 건축물 대장을 갖다가 이제 을로 소유주를 갖다 변경해야 합니다. 근데 먼저 어떻게 돼요? 등기부상으로 부동산 등기법상 이때 권리 관계를 갖다가 그죠? 소유자인 이 갑으로부터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소유권자가 누군지를 갖다가 부동산 등기법에서 공시합니다. 근데요, 이때 그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갑으로부터 을로 이렇게 이전됐잖아요. 소유권 이전됐잖아요. 그러면, 이때, 해당 건축물 대장 그 관리청에서 이 갖다가 부동산 등기부 이 진실한 관계 있죠. 그걸 보고서 변경할 수 있어요. 건축물 대장 소유주를 갖다 변경시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은 이 건축물 대장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어떤 지번에 있으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다 그 현황을 다 등록해 놓고 있죠. 이때 갑으로부터 을로 건축물 대장에 갑으로부터 을로 변경이 안 돼 있으면 누구 거예요? 이 상황에서 부동산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등기가 이전됐기 때문에 이 건축물은 비록 건축물 대장이 갑 이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갑 앞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자는 을입니다. 이런 그 관계예요. 그래서 요거 같이 한번 봐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3번 해석보세요. 건축허가는 시장 군수동의 행정권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권청이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도록 회복시켜주는 행정처분일 뿐, 그죠? 허가는 상대적 금지제입니다. 허가받은 자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특허는 해당되지만 허가는 반수적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질적 권리 특실 변경이 공시 방법이 아니며 그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조로 기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건축 중인 건물이 소유자와 건축허가의 건축조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요거 건축주가 반드시 소유자인 것은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이제 돈이 뭐 이렇게 땅이 많아서 아들 시켜가지고 자기 아들 시켜가지고 건축주로 해서 건축을 허가를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땅이 뭐 아버지 거다. 근데 아버지 땅에다 건축을 갖다가 아들이 할 수 있잖아요. 예, 건축주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들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이때 소유권 관련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아버지 이름으로 할 수 있어요. 부동산 등기법상 소유권 보존 등기를 아버지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아버지 이름 만약에 아들 이름으로 건축주가 돼 있고 이렇게 뭐 건축물 대장을 등재해 있잖아요. 소유권 그 관계는 부동산 등기부, 권리 관계는 등기부로입니다. 사실 관계는 그 건축물 대장으로 해요. 건축 허가 신청서를 근거로 해서 합니다. 하지만 여기 본대로 건축주와 그 소유주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 시켜서 아들 이름으로 건축해놓고 나중에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어요.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들 이름이 드는 걸 자기 앞으로 바꿔놓아야 돼 다시. 예.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틀렸고 06번에 1번만 한번 봐볼게요.
여기에 자동차 운수사법에 의한 개인 택시 운송사 면허, 이거 뭐죠? 이거? 특허죠? 앞에 계속 반복되고 있죠?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이 재량행위며, 특허니까 재량행위겠죠? 동법 및 그 시행규칙이 범위 내에서 면허를 위해서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이 재량에 속한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거 잘 해놓으세요. 두 번째, 주류 판매업 면허죠? 요건 특허인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가학상 허가입니다. 맞습니다. 허가면 특허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세법에 일거든 면허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면허 관청으로서는 임의로 그 면허를 거부할 수 없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 기속행위잖아요. 기속행위니까 이 기속행위로 규정된 이 허가의 요건으로 규정된 것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문항. 한약 조제 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 한약 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들이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익은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다. 왜요? 여러분들, 예. 한의사 면허. 맞죠? 이것도 하나 면허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한의사 면허는 허가예요, 허가. 허가죠? 허가 내용입니다, 이게. 조제권도 인정해 주는 거죠. 그죠? 이 약사, 자, 한약 조제 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 한약 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자, 한의사들이 영업상 이익이 감소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다. 자, 이때 한의사 면허도 좋고요. 요거는 이제 약사에게 주니까 약사 면허 내용이 포함되죠. 네, 그죠? 네. 한약사하고 일반 약사하고 틀려요. 그죠? 그래서 이 약사에게 한의사의 한약 주제공과를 부여하는 것은 면허 내용입니다. 이 면허는 허가니까 허가에서 우리 국민들이 받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죠. 다른 말로 사실상 이익이죠. 불가하다. 맞는 질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간단히 보시고요. 87번 보겠습니다. 87번을 보시면 허가, 특허 및 인가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 문제 볼까요? 개발 제한 구역 내의 건축물. 자,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네요. 보세요. 내의 용도 변경 허가는 공공의 질서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금지하고 법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금지를 해제하여 본래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위로 기속행위다. 여러분들, 이 개발 제한 구역 내의 용도 변경 허가는 이 법적 성질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잠깐 봤던 건데. 예. 자, 봤던 건데 이게 뭐예요? 이거 예외적 승인이잖아요. 여러분들 예외적 승인 꼭 아셔야 되고, 우리 교재에 있는 거 허가죠. 이 예를 꼭 아셔야 돼요. 요건 뭐라고 했어요, 제가? 기속행위라고 했잖아요. 법적 성질이. 틀린 거예요. 요거는 일반 강학상 허가. 이 강학상 허가 내용이에요. 이거 아니죠? 허가 설명이에요. 강학상 허가 설명이에요. 아니죠. 예외적 승인은 이때 보시면 억제적 금지를 해제함으로써 자, 이거 예외적 승인은 뭡니까?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잖아요. 요거는 이제 기속행위고, 이건 재량행위죠. 예. 그래서 예외적 승인은 이렇게 그 예를 꼭 암기 놓으시고 재량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상 이익을 주고 있죠. 법률상 이익. 요거는 뭐 반사적 이익을 주죠. 반사적 이익. 요거 이렇게 됩니다. 차이점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자, 이제 옳은 것인데 1번 문항. 건축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입니다. 건축 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 허가를 하여하고, 왜 그러죠? 왜 할까? 건축 허가할까? 기속행위니까. 중대한 공익성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기속행위니까래요. 여기 내용이 이 질문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약간씩 변형해서 벌써 3번, 4번, 5번 나왔어요. 자, 3번 문항 볼까요?
도로법상 도로조명 허가. 이거 뭐죠? 이거 허가인데 특허예요, 특허. 이 특허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곡물 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 행위로서 곡물 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 목적 및 공익성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 행위이다. 됐죠? 네, 재량 행위다. 특허니까 재량 행위죠. 그 다음에 4번 문항. 기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또 나오네요. 기본 행위에 어디 하자가 있다고요? 기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 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이 실수는 부여를 구할 법률상 이익, 소위 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장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이런 문제. 기본적인 문제고 또 계속 좀 현재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88번 봐볼까요? 88번인데 여기 가학상 특허인 것을 모두 그런 것은 그 얘가 중요하다고 이제 얘를 암기하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암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이고 이거 뭐 암기상 별것도 아니고 무슨 실력이야. 이거 아닙니다. 바로 실력이에요. 당락을 결정하기 위해서 시험을 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정답은 지금 4번이 되죠. 지금 가학상 자 특허인 거 모두 그런 거 공유 수익 매너 이거 그죠 이거 예. 그다음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조합 설립 인가예요. 조합 설립 인가 이거 우리가 공공조합이에요. 공공조합 운전면허는 허가지 이거 아니죠. 허가 이거 개인 택시 운수면허 이거 허가 특허 맞죠. 특허 맞아. 기여허가 특허 맞고 재단법인이 정관 변경 허가는 이거 뭐야? 이거는 가학상 허가고, 요건 허가고, 요거는 인가고, 인가고. 이것도 인가고. 그러니까 답이 기억번, 니은번, 디귿번, 기억번, 니은번, 릴번, 니은번. 요거네, 그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꼭 해놓으셔야 합니다. 이거 무슨 암기상이 실력이야.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합격을 한두 개 더 맞추셔서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거 갖다 이렇게 박스 문제를 했지만 지문을 길게 뺀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요 예를 아시면 금방 풀 수 있죠. 문제 푸는 연습도 꼭 많이 하셔야 돼요. 객관식 시험에서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이런 사항을 습득하면 반드시 문제를 통해서 뒤새김질을 하셔야 돼요. 자, 88번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89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영업허가 빠졌어요. 영업허가의 양도와 제재처분의 효과 및 제재사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좀 앞에서 봤던 거 제가 사인의 공법을 행위했던 것이 그대로 또 허가에 나오죠. 나오죠. 그래서 요거 겹치는 부분에서 자 내용을 앞에서 배운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 보겠습니다. 2번. 자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이에요. 주택 건설 사업이 양도되었으나 그 변경 승인을 받기 이전에 양도했고요. 받기 이전에 변경 승인 받기 이전에 행정청이 양수인에 대해서 양도인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통지한 경우. 자, 변경 승인을 받게요. 자, 주택건설 사업이 양도되었어요. 사실상 양도했지만, 이때 우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기 이전에 행정청이 양수인에 대해서 양도인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갖다가 통지한 경우 이러한 통지는 양수인이 법률상 지위의 변동을 일으키므로 행정처분이다. 자, 여러분들 요 내용이 왜 틀렸습니까? 잠깐 판례를 보시죠. 요 내용을 갖다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승인 이전이네요. 자, 여기 이제 07번 09번이죠. 예, 87페이지에 09번입니다. 자, 그러면 2번 우리 지금 판례가 있으니까요. 여기 좀 같이 보도록 하시죠. 최근에 이쪽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2번 해설 봐보세요. 맨 위에 해설 동그라미 2번. 주택건설정지법 제33조 제1항 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각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있어서 사업주체 변경이 승인은 그로 인하여 그 사업주체의 변경이라는 공법상 효과가 발생하므로 사실상 내지 사법상으로 주택건설사업 등이 양도되었을지라도 자, 지금 현재 사실상 양도만 됐죠? 승인이 없어요. 아직 인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일지라도 아직 변경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이쪽 보십시오. 아직 변경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그 사업계획이 피승인자는 여전히 종전이 사업주체인 양도인이고 양소인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그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하여 행하는 취소 처분은 피승인자인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 양도인에 대해서 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주택건설사업의 양수인에 대해서 양도인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만으로는 이게 통지가 뭐예요? 행정이 우리에서 준 법률 행위정 중에서 확인 공정통지서에서 통지입니다. 통지한 것만으로는 양수인의 법률상 주의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므로 위 통지는 항고 승인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 됐죠? 네. 아직 승인받기 이전에 사실상 양도는 됐는데요. 이때 이게 양수인의, 아직 그 변경 승인이 없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 취소, 요 보시면, 여기 그 분할전 법 위반, 여기, 쉽게 말하면 양도인에 대해서, 아직 사업계획 승인 이전이니까 양도인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지 양수인에게만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이니까 이 내용 좀 받으시고요. 예. 우리가 앞에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있잖아요.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그죠? 요거와 관련한 약간 다른 사례예요. 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신고를 하고 나서 문제였잖아요. 그잖아요. 이때 하고 나서 수리가 되는 경우고, 요거는 아직 그 변경 승인, 아직 사인의 공법행위에서 변경 승인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아직 수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요 판례들 해놓으시고, 나머지 1번 문항 봐보세요. 양도인이 이법행위로 양도인에게 이미 제재처분이 내려진 경우에 영업정지 등 그 제재처분의 효력은 양수인에게 당연히 이전된다. 맞죠, 이거? 예. 이거 다 앞에서 했던 거잖아요. 3번 문항. 회사 분할 시 분할 전 회사에 대한 제재 사유가 신설 회사에 대해서 승계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자, 여기서 이 내용 판례를 해놓으시고요. 또 4번. 양도인이 이법행위를 한 후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제재 사유의 승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법행위로 인한 제재 사유는 항상 인적 사유이고 경찰 책임 중 행위 책임이 문제라는 논거는 승계부정설의 논거이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이 내용 지문만 이렇게 두세요. 1번, 3번 이거 맞고. 그래서 요거 이제 앞에 나왔던 것을 이렇게 모아서 있는 거고, 요 지문 요거 있죠? 요거 2번 문항 처음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문항 판례를 숙지하시고요. 이대로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1번 또 1번 그렇고요. 1번, 4번 사례 문제로까지 이제 발전하죠. 네, 해놓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90문제 이번 시간. 자, 갑은 관할 행정청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 개인 택시 운송 면허 특허네요.를 신청했습니다. 특허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2번 봐보세요. 관련 법령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하면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자, 이 특허죠? 이 특허가 재량행위죠? 재량행위니까 부관을 부과할 수 있어, 없어? 부관 가능하죠. 예.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이 법적 성질이 뭐라고요? 허가다. 틀렸어요. 자, 3번. 개인 택시 운송 사업면허가 거부된 경우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과 함께 제기한 갑이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 의해서 허용된다. 자, 개인 택시 운송 사업면허가 거부된 경우 거부 처분이네요. 자,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이 집행정지는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이렇게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소극적인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개념상 집행정지가 인정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틀렸어요. 허용 안 됩니다. 이 거부 처분은, 자, 우리 집행정지는 적극적인 처분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개념상. 그래서 개념상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 안 돼요. 그래서 틀린 거죠. 목차를 뛰어넘는 문제입니다. 4번. 갑이 개인 택시 운송면허를 받았다가 이를 을에게 양도하고, 이제 특허를 받을 때 를 양도하고, 권리니까 양도하죠. 을에게 양도하죠. 특허를 해서 권리를 받으니까, 예, 이때 을에게 양도하고, 운송사업이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양도, 양수 이전에 있었던 갑이 운송, 예. 양도, 양수 이전에 있었던 갑이 운송사업면허 취소할 이유로 우리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틀렸죠? 예, 그래서, 요거, 내용. 이쪽 부분을 해서 거의 이제, 기본적으로 주의승계라든지, 주의승계 신고, 수리, 또, 허가, 인가, 대동소이하죠? 이런 내용을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